안녕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정의에 대하여 그리고 중용의 원칙과 관련해 절제와 자제력 있음의 차이,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란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것을 정의롭게 행하게 하고 정의로운 것을 바라게 하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은 지식이나 능력과는 달라 자신과 반대되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것이란 정의라는 성품이 움직이고 활동에 생기는 온갖 것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행위도 정의로운 것에 포함됩니다. 모든 미덕이 정의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는 완전한 미덕을 실제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가장 완벽한 미덕입니다. 또한 정의라는 미덕을 지닌 사람은 그 미덕을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실행한다는 점에서 정의는 완벽한 미덕입니다. 다른 미덕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미덕을 실행하지만 남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덕 중에서 오직 정의만이 남에게 좋은 미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남과의 관계에서 실행되는 미덕이어서 통치자든 피치자든 정의라는 미덕을 지닌 사람은 남에게 이로운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일종의 중용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다른 미덕과 같은 중용이 아니고 중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중용입니다. 정의는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의의 종류 1. 분배의 정의. 사람들 사이 분배에서 정의로운 것은 A. 공평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의로운 것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몫이 둘이고 B. 정의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당사자가 적어도 둘이므로 적어도 넷과 관련된다. A 대 B 이퀄 C 대 D가 성립할 때는 A 대 C 이퀄 B 대 D도 성립하는데 이를 기하학적 비례라고 한다. 2. 바로잡는 정의. 사람들 사이 거래에서 정의로운 것은 공평함이고 바로잡는 것과 관련해 정의로운 것은 이득과 손해의 중간이다. 여기서 공평함은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산술적 비례에 따른 것이다. 3. 교환정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한데 묶는 것은 비례에 따른 상호주의 정의이다. 국가는 비례적인 상호주의를 통해 유지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화폐가 도입되었다. 화폐는 일종의 중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은 화폐로 평가된다. 정치적으로 정의로운 것은 한 공동체 내에서 자족적인 삶을 목표로 함께 살아가는 비례적이거나 산술적으로 동등한 자유민들 사이에서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 정의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 아동, 노예 등과의 관계에서는 정치적으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정의에는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연적 정의. 변하지 않고 어디서나 같은 효력을 지닌다. 2. 법적 정의. 원래는 어떻게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었지만 일단 정해진 후에는 차이가 생긴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부분적으로만 그럴 뿐입니다. 자연적 정의나 법적 정의는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것이 자연적 정의이고 어느 것이 법적 정의인지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자발적의 의미는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가 자기에게 달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으로 무엇을 위해 그 행위를 하는지를 알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밖에도 현대법상 형사상 고의, 무지에 따른 과실, 분노로 생긴 행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행위와 불의를 철저하게 구별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행위 속에 불의한 것이 있어 불의한 행위가 되었다고 해도 불의한 성품에서 나온 숙고와 이성적 선택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현상적 및 결과론적으로 불의한 행위가 되는 것일 뿐 불의를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반드시 필요한 것, 즉 신체와 관련된 것. 음식, 성생활, 기타 신체와 관련해 절제나 무절제 영역에 속한 것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이성적 선택에 따르지 않고 그와 어긋나게 지나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자제력 없는 사람이라 한다. 2.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선택할 만한 것, 승리, 명예, 부, 그리고 좋고 즐거움을 주는 종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돈이나 이익이나 명예나 분노에서 자제력이 없다고 단서를 달아 부른다. 자제력이 있거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적 선택을 어기는 방식으로 관여하지만 절제가 있거나 없는 사람은 이성적 선택을 따르는 방식으로 관여합니다. 절제는 모든 욕망이 적절한 수준으로 다스려지는 성품이고 무절제는 그 반대이므로 무절제한 사람은 욕망이 없거나 약한데도 자신의 성품과 이성적 선택을 따라 지나친 즐거움을 추구하고 일상적인 고통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신의 성품과 이성적 선택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려 하지만 강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에 져서 반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무절제라는 악덕이 있으면 자신이 나쁘다는 것도 모릅니다. 따라서 무절제한 사람이 자제력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자제력 있는 사람은 신체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 바른 이성을 거슬러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절제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제력 있는 사람은 나쁜 욕망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절제 있는 사람은 그런 나쁜 욕망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번역한 필리아는 가장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성애적인 사랑이 필리아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 밖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우애라고 하죠.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하죠. 친한 사람들 간의 사랑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며 필리아는 그런 사랑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미덕이거나 미덕을 수반하며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좋은 사람들, 즉 미덕을 지닌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사랑입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도 좋은 사람이고 친구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 성품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 간의 사랑은 그들이 좋은 사람인 한 지속하는데 미덕은 지속적입니다. 미덕과 관련해 어떤 사람은 성품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사람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사람으로 불리듯 사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활동만이 막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의 활동이 장기간 없으면 사랑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감정이라면 사랑은 성품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이성적 선택에 따른 것이고 이성적 선택은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서로 같은 것과 관련되고 서로 같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배를 함께 탄 사람이나 전쟁에 동참한 사람을 비롯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공동체가 있는 곳에 사랑도 있고 거기에는 정의도 존재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공동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이 공동의 유익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사랑과 정의는 같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그 범위도 같으므로 사랑이 커질수록 정의에 대한 요구도 커집니다. 따라서 말이나 소에 대한 사랑이나 정의가 성립하지 않듯이 노예에 대해서도 사랑이나 정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이고 도구는 생명 없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정치체제로는 세 종류가 있고 이러한 정치체제와 비슷한 형태가 가정에서도 발견됩니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피치자들에 대한 군주의 사랑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랑이고 한쪽이 다른 쪽에 좋은 것을 더 많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둘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은 귀족정에 존재하는 사랑과 같습니다. 각자 기여도에 따라 더 나은 쪽이 좋은 것을 더 많이 갖지만 각자에게 할당된 정도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형제 간의 사랑은 동지 간의 사랑과 같습니다. 형제들은 동등하고 나이도 비슷하며 대체로 감정과 성품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금권정에 존재하는 사랑도 이러한 형제 간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모든 사랑에서는 비례성이 동등성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유지합니다. 예컨대 정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에서 재화공은 자신이 만들어낸 신발을 그 가치에 따라 교환하는데 이는 직조공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도입된 공통 척도는 화폐이고 모든 것은 이 화폐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가치를 정하는가? 프로타고라스는 어떤 것을 가르칠 때마다 배우는 사람에게 그것을 배워 뭘 할 수 있을지 예상해보고 값을 매기라고 한 후에 그렇게 제시된 값을 수업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피스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이 실제로 드러나면 거기에 돈을 지불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보수는 먼저 정하는 법이라면서 항상 선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고받는 것은 받은 사람이 평가한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가치는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고 나서 평가한 가치가 아니라 받기 전에 평가한 가치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프로타고라스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함께하고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은 훌륭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도 발견됩니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행한 것을 회상하는 일은 기쁘고 앞으로 하게 될 일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도 좋은 일이어서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고는 풍성한 관조적 활동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는 고통과 기쁨을 자신과 함께 나눕니다. 그에게는 후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특징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또 다른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고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친구입니다. 각자에게 최고의 친구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인 까닭에 각자는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모든 특징은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진 것을 남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할까? 필요할 때마다 신이 도와준다면 친구가 왜 필요하겠는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신이 모든 도움을 완벽하게 주는 것이 아니므로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에게도 친구는 필요합니다. 행복은
어떤 활동이고, 활동은 어떤 소유물처럼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살아감과 활동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의 활동은 훌륭하기에 그 자체로 즐거움이고, 훌륭한 친구들의 행위는 좋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훌륭한 행위를 관조하고자 하는데, 좋은 사람들인 친구들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감각을 통한 지각 능력과 사고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삶은 확정된 것이고, 확정되어 있음은 좋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삶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각하거나 사유함을 지각한다는 사실은 우리 존재를 지각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존재함은 지각 또는 사유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음을 지각하는 것은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좋고 즐거운 일입니다. 친구가 존재한다는 것이 즐거워지려면 친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친구와 더불어 지각해야 하는데, 그런 지각은 삶을 함께하고 말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생깁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자기 존재가 본성적으로 좋고 즐거워서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고, 친구가 존재하는 것도 거의 동일하게 바람직하므로 행복한 사람에게도 훌륭한 친구는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 이상의 친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어울려 지낼 수 있고 삶을 함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미덕과 각자의 성품을 토대로 한 사랑은 많은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나 공경에 처했을 때나 그 자체로 즐거운 일입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고통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으로 친구가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다운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꺼리고 조심합니다. 반면 여자나 여자 같은 남자는 자기와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고 사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이나 노예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과는 매우 차별적으로 대했음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의, 사랑, 친구, 주고받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50+ 세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죽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지옥과 천국을 다녀온 유일한 사람인 단테와 함께 지옥, 연옥, 천국의 세계를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